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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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세상의 인구수까지 합치면 70억 인구가 뭐 수백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인간의 매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엄청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오재욱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버추얼 휴먼 중에 루이라고 아시죠? 예, 요즘에 버추얼 휴먼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루이를 만드신 루이 아빠예요. 그죠? 예, 우리 오재욱 대표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회사를 엄청 옮기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창업도 여러 번 하시고. 네네. 근데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대표님 소개를 한번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버추얼 휴먼 루이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인공지능 기술로 디지털 휴먼,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있는 DOB 스튜디오 대표이사 오재욱입니다. 저는 LG 상사라고 하는 그 종합 무역 회사에서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이직을 9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직 9번이요? 네.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기업들, 특히 네. 이제 제가 중요한 어떤 역량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곳은 이제 LG 상사, 네. 그 골프존, 그 다음에 SBS 컨텐츠 허브, 네. 그 다음에 미국 그 OTT 회사인 ODK 미디어라는 회사, 이렇게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좀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긴 한데 연결이 지금 예. 쭉 돼서 루이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책도 내셨어요, 그죠? 네. 버추얼 휴먼. 네네. 이 책은 무슨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사실 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면서 저희가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메타버스나 이제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인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네.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이제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 사업 전략을 짜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해외 트렌드나 해외 사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원리 같은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료가 좀 얼추 정리가 되더라고요.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을 정리하고 정의를 내리고 네.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야겠다. 그래야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발전하겠구나. 네. 예, 그래서 좀 작년에 외부 강연 같은 것들을 좀 다니다가 네. 그 강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글로 좀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버추얼 휴먼인 루이라는 거를 그냥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에서 좀 더 크게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게 왜 탄생했고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시장을 더 키우고 네. 정의하고 네. 이런 것까지 하겠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루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한데 네. 루이를 만들어서 루이로 사업을 하겠다. 그거는 사실 저의 어프로치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골드러시 때에 이제 네. 정말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낸 광부가 아니라 네.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다. 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처음부터 기획을 했고 아. 최초의 금덩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루이를 만든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었을 텐데 네. 왜 버추얼 휴먼을 생각하셨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일단 거시적인 거대한 환경이 네. 일단 너무나 명확해 보였고요. 예.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할 때 그 메타버스를 이루는 요소들이 뭘까라고 좀 쪼개 봤을 때 상호작용에 집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큘러스 같은 이제 HMD를 착용하고 네. 어떤 가상의 리얼리티를 즐기잖아요. 네. 근데 그 리얼리티 안에서도 그래픽이 많이 지금 품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지간한 것들은 다 구현이 됐어요. 네. 네, 어떤 오브제라든지 어떤 인바이러먼트 같은 건 다 구현이 되는데 네. 거기에서 상호작용을 할 어떤 캐릭터나 네. 인물 예. 이 텍스처 자체는 아직까지 수준이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VR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극복이 되고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서 정말 리얼해 보이는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런 캐릭터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예. 또 그 머무르는 시간이 어떤 전환을 가져올까, 예. 본격적인 전환을, 다이렉트로 전환을 가져올까 생각하니까 VR의 정말 엄청난 변화, 네. 크게 봐서는 버추얼 리얼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개념 전체에서 네. 이런 가상의 존재,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실제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래픽이 구현될 때 가져올 마케팅에 있어서의 그 대변혁이 네.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왜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기술의 발전이 네. 퇴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 이미 왔다. 그러니까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큰 어떤 재난이 있거나 그러지 그쵸. 않는 한. 그래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미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사이버 가수 아담을 만들 때처럼 기술적인 오래간만이네요, 사이버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눈 한번 깜빡하려면 네. 며칠을 작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것들 사용하면은 예. 그래픽이 너무 훌륭하게 나오잖아요. 저 몰라요.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그 언리얼 엔진 네. 있잖아요. 이제 에픽 게임즈에서 나온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임 그래픽을 구현하는 네. 그 엔진이 새로운 또 툴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언리얼 엔진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라는 네. 평가가 많아요. 아. 배우기도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UI UX들을 개선하고 이제 모듈화를 많이 넣어놔서 해놔서. 쉽게 실사형, 실제 사람과 닮은 그런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갖다 써가지고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고 네. 지금 아직까지 베타 테스트 단계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걸로 많은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고 네. 훨씬 쉬워졌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래픽이 뛰어난 어떤 버추얼 캐릭터, 디지털 네. 캐릭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네. 경제성이 좋아졌으니까 네. 시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면서 아날로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거의 반강제로 디지털로 옮겨간 것들이 많잖아요. 네. 해외 출장 많이 다녔었잖아요. 엄청 다녔죠. 엄청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해외 출장을 거의 뭐 평생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네. 회사들하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인류가 반강제로 진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머물지 않고 네. 디지털로 옮겨가도 큰 문제 안 생기는구나. 코로나가 도움을 엄청 줬네요, 디지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는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네.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네. 됐다. 네. 예, 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Z세대 때문인데요. 네. Z세대한테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들이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들의 그냥 왜냐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도 우리가 옛날에 놀이터에서 친구 만나 놀듯이 네. 똑같이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굳이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이제 정의 내리고 이해하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이미 일상이 된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부캐라는 것들, 캐릭터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캐릭터가 사업화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거는 분명했죠.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생각해 보시면 예. 예전에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이브 커머스로 막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면 구매를 해요. 네. 왜 그럴까? 왜 신뢰하는 걸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로 그걸 구매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논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온라인에서 신뢰감 있게 전달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과 눈빛과 어기, 이 네. 말 전달에서부터 이 마음이 움직이고 신뢰를 느끼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닮은 어떠한 존재, 설령 그 텍스처, 이 사람을 닮은 피부 텍스처 뒤에 AI가 있든 네. 아니면 무수히 많은 이거를 오퍼레이션하는 네. 전문가, 마케터들이 있든 네. 이 버추얼 휴먼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사람들은 반응할 거다. 버추얼 휴먼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할 네. 거다.
그리고 신뢰를 가질 거다. 네. 근데 신뢰를 이게 사람이 아닌데 신뢰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사실 두 번째 창업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자본금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드로 인한 중국 사업이 메인이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면서 네. 정말 닥치는 대로 사업을 피봇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유튜브 쪽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아. 당시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곳이 선도하고 있었던 V커머스라고 하는 네. 것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었고 MCN도 한 13팀 네. 정도 이제 유튜버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네.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사실 뭐 페이스북에서의 어떤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네.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SNS 마케팅과 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네.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셨구나. 그때 다 부딪히면서 아. 한 2년 반 정도를 생존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야, 생존하려고 배웠으면 진짜 제대로 배웠겠네요. 예, 그래서 네. 물론 책도 많이 봤지만 직접 테스트 해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신기한 그런 습성이 있는지 특성이 있는지를 좀 깨달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모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고 있고 예. 조회수가 높고 아. 좋아요가 높고 구독자 수가 많고. 네. 예.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그 추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가설을 세운 거는 Z세대들에게는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패드랑 이런 네. 것들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심지어 이 텍스처 자체가 이제 구현되는 캐릭터의 텍스처 자체가 네. 애니메이션 타입이라도. 아. 네.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네. 애니메이션 같아도 네.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똑같다. 그렇죠. 뽀로로를 신뢰하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신뢰의 관계가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전환이 없으면 네.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세우고 있는 가설은 적어도 최대한 빠른 전환, 즉각적인 전환을 포함해서 최대한 빠른 전환이 일어나게 하려면 요 디지털 캐릭터, 요 네. 버추얼 휴먼은 사람하고 가까우면 갈수록 좋다. 외관이. 예. 그럴수록 당연히.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네. 그런 가설을 세우고 있고 지금 하나씩 둘씩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예, 아직은 좀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루이죠. 그렇습니다. 루이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네. 아마 띄워주실 텐데 네네. 진짜 사람 같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미켈라? 아,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 친구는 뭐 한 1년에 130억도 벌고 네, 이렇게 네. 한다 그래서 너무 네. 최초라는 것 때문에 유명했지 사실은 딱 봐도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사람의 탈을 쓴 인형 같은 네네. 네, 뭐 이런 느낌인데 루이는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기술 자체가 네. 아예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저는 미켈라나 이런 쪽하고 네, 그러니까 미켈라도 그렇고 국내에 이제 많이들 알려진 네. 버추얼 휴먼들 예를 들어 로지라든지 네, 펄스9의 이터니티. 펄스9은 네. 저희랑 기술의 맥이 좀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로지나 이런 네.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네. 예,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 네. 또는 VFX 영역으로 예.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버추얼 휴먼들은 게임 엔진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쓰는 그런 디지털 특수효과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는 건데 네. 저희랑 펄스9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네, 이제 네. 대중들이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표현이 딥페이크죠. 네. 근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버추얼 페이스 제너레이션 앤 페이스 스왑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기존에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딥페이크는 네. 페이스 스왑. 네네. 네, 이제 대표님 얼굴을 따다가 저한테 붙이는 거죠. 네. 예, 근데 펄스9이랑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아예 가상의 얼굴을 구축해내고 아, 구현해내고 예. 그걸 입히는 거예요. 초상권 그럼 문제를. 누구를 따지 않으니까 진짜 초상권이 그쵸. 없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가상의 얼굴을 그래픽을 구현해내는 기술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진으로만 구현이 됐었죠. 네.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동영상에 붙인다는 것이 예.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음. 저희도 펄스9도 그걸 계속 방법론을 찾아가면서 네. 새로운 가상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만든 걸 그대로 붙여보자. 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루이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미 뭐 많은 활동하고 계시지만. 네, 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부터 이 친구로 제가
소위 말하는 매니지먼트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예, 그냥 하나의 훌륭한 금덩어리로서 네.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저희 기술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테스트가 되는, 루이한테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네요. 예.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저희의 첫 번째 그 실험하는 데이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생각이 컸었는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 예. 예, 그다음에 한복 브랜드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커머셜 브랜드들의 네. 광고 모델을 또 맡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루이의 페르소나에 딱 맞는 네. 크게 세 가지거든요. 노래, 춤, 한국 여행. 네. 예,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맞는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을 계속 할 것 같고요. 예, 또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역시 루이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테스트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창조주. 아이고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 하늘에 계신 뭐 창조주가 인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60만 인구가 됐고 60억의 인구가 됐고, 예, 이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제 휴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만든 휴먼들이 쫙 깔리고 세상을 이끌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인류의 인구수를 몇 배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디지털 세상의 인구수까지 합치면 70억 인구가 뭐 수백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네.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네.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인간의 매력이다. 네. 또 이 버추얼 휴먼 책까지 쓰신 분이 진짜 인간의 매력 얘기하고 있으면, 야, 이걸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 나누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걸 굳이 왜 만들겠어요. 네. 전환을 기대해야 되는데 앞볶이 같이 애니메이션 타입의 캐릭터일 경우에는 네. 전환이 쉽지 않더라. 그렇죠. 예, 앞볶이가 화장품 광고를 하거나 어떤 브랜드 광고를 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요. 아, 그럴 때 신뢰도를 확 줄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군요. 그쵸.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면 네. 그게 또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 버추얼 휴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네. 하고 있는. 근데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광고나 네. 어떤 모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그냥 단순한 애니메이션 타입, 그림체 타입으로 만든 버추얼 휴먼이 어디 홍보대사를 맡거나 했던 사례가 일본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일본은 또 워낙 캐릭터 그런 거 예, 좋아하니까. 예. 근데 그조차도 네. 어떤 전환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구매를 기대한다라는 네. 케이스가 아니라 일본 이제 관광국, 음. 예, 거기 이제 홍보대사로 뭐 방일을 이제 위한 어떤 홍보대사 이런 거를 좀 맡았었고, 네. 예, 그래서 앞볶이가 팬덤이 훨씬 큰데 네. 팬덤 이코노미는 가능하죠. 네. 굿즈를 판다든지 캐릭터 상품을 판다든지. 네. 근데 앞볶이가 모델이 돼서 그 상품이 판매된다? 이런 시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루이는 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도 되기 전에 네. 대표님의 소개 덕분에 네. 관광공사와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네. 작년에 저희가 커머셜 광고를 한 게 10개가 넘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너무 적은데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말을 광고주들한테 들었어요. 앞으로도 광고 부탁할 거니까 인스타그램 좀 키워주세요. 아. 콘텐츠 좀 성의 있게 계속 올려주세요. 저희 사실 성의 있게 올려주세요. 루이가 네. 그냥 저희의 어떻게 보면 금덩이였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기반으로 사업을 했었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는 집중을 했는데 네.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챙기지를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기업들이 오히려 역으로 네. 광고 맡길 거 많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 인스타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플루언싱을 하기 그렇죠. 위함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캐릭터 자체를 인플루언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현재. 네, 그렇죠. 너무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 온라인 강사. 온라인 강사. 예. 그러니까 사실 왜 온라인 강사?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소비자 측면과 생산자 측면의 수요가 맞아야만 버추얼 휴먼이 만들어져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딴 게 없고요. 기술이 아직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기업이 못 만들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얼추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격이 다운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돈이 안 되면 이분들은 또 안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양쪽의 수요가 다 맞는 산업 분야에서만 버추얼 휴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만나는 분야가 엔터테인먼트였기 때문에 네. SM 엔터테인먼트가 에스파를 만든 겁니다. 에스파죠. 네. AI 에스파를.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도 돈이 되겠다. 네. 미켈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로지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이 양쪽이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곳이 어딜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강의, 강사. 왜 그러냐면 매력이 있어야 네. 더 잘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매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팔려요. 네. 인강 업계에서도 물론 그 매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에 지금 판단할 때는 얼굴보다는 말빨입니다. 기업에서 많이들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어떤 기업에서 어떤 요청을 해줬으면 가장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A부터 Z까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네. 작년까지는 기술만 이제 의뢰를 하셨어요. 네. 예, 뭐 어렵겠어? 만들면 사랑받겠지. 근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유튜브가 핫하니까 나도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면 네. 금방 뜨겠지. 네. 그게 아니잖아요. 금방 안 뜨더라고요. 그쵸. 데이터 맛집 해보니까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셔도 네. 노출되고 알려지기까지 네. 무수히 많은 전략적인 선택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기술이 작년에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더 어려운 숙제가 있는 게 네. 기업들이 만들잖아요. 네. 대중들, Z세대 입장에서는요. 기업에서 만든 버추얼 휴먼이다라고 하는 순간 반감이 매력이 생겨요. 그냥 확 떨어지겠네. 네. 네. 그 모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 예. 그럼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가지고 계세요? 해답은 있는데 이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게 더 신비롭고 너무 좋아. 네. 해답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경험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거 알고 해본 싶으면 경험이 연락을 있으니까. 주셔야 돼요. 그렇지. 큰 돈을 가지고. 아니, 그렇죠. CG로 만드시는 이런 건 기술에 아닌 비하면 것 같았는데 아니요, 마지막에 아니요. 그냥 속내를 다 드러내시네. 아니, CG 기술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기획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준비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네. 버추얼 휴먼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스타가 돼야 돼요. 아, 그게 존재 이유예요. 태어나는 이 모습 자체가 뭔가 그 이슈가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스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 때문에 스타가 돼야 된다기보다 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네. 인플루언서가 안 되면 얘는 폐기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기획부터 얘는 첫 컨텐츠부터 네. 이게 뜨지 않으면 그 생각을 못했네. 계속 회의적인 질문을 받게 되고 네. 네, 그러면 제작하는 분들은 부담을 사람은 느끼죠. 태어나면 어쨌든 살아가지만, 그쵸. 버추얼 휴먼은 태어났다가 스타가 안 되면 폐기 처분이 되네요. 비용도 높아요. 아, 아이를 낳으면 운영하는 유지보수 비용도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죠. 우리가 사람을 낳으면 네. 얘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키우잖아요. 네. 얘가 매력적인 아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계속 꾸준히 가르치잖아요. 예.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제가 낳았는데 예. 낳자마자 돈 벌어와야 돼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되게 불쌍하다. 맞아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 돈을 들였는데 그렇죠. 네, 게다가 셀럽과 인플루언서들과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너를 만들었는데 네. 역할을 못해? 이거잖아요. 예. 근데 Z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예. 난 좋아했어. 네, 근데 좋아했어도 아니에요. 네. 나타났어요. 예. 피드 이렇게 올리다 딱 발견됐어요. 예. 얘가 안 좋으면 네. 팔로우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묻히는 거예요. 예. 그럼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예. 왜 사랑 안 해줘?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Z세대가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네. 아무리 마케팅 목적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대표님이 데이터를 하나 딱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갖고 싶으세요? 이거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를 갖고 싶어요. 아니 뭐 오해스럽지 않아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딥페이크가 워낙 나쁜 데 쓰이고 아, 함부로 남의 초상권을 침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교해지기 때문에 네. 학습량이 늘어날수록 저희는 지금보다 더 좋은 퀄리티 그리고 더 빠른 변환, 가상 네. 얼굴 변환 그리고 더 자유자재로 원하는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아. 발전시키고 있는데 예. 데이터가 항상 모자라요. 네. 데이터가 항상 모자라고 저희는 참고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의 데이터도 함부로 크롤링해서 쓴 적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신청해서 그 네. AI 허브의 데이터를 신청해서 네.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 한 분 저희가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네. 아니면 방송사로부터 이제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연예인들 얼굴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다음부터는 그분들 얼굴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예. 예, 반드시 그걸 그렇지 지켜야 않으면 됩니다. 네, 네. 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망해본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지켜요. 네, 뭐 이런 건 굳이 배우지 마세요. 뭐 망해본 경험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제가 얘기를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그냥 재밌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재밌는 네. 세상 만들고 싶어요. 컨텐츠가 풍부하고 스토리가 풍부한 네. 네, 그런 세상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